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조재범입니다. 선생님들,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정말 힘드셨죠? 우리 아이들과 한 주 같이 생활하면서 혹시 목이 붓거나 어깨가 뭉치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선생님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AI 도구 하나 쓰려고 학원이 심의자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준비하시느냐고 정말 바쁘시지 않았나요? 구글 클래스룸 쓰려고, 패들렛 쓰려고, 또는 캔바 쓰려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확인하고, 보안 조치 검토하고, 심의안건 작성하고, 이건 수업 준비하는 시간보다 서류 쓰는 시간이 더 긴, 어찌 보면 우픈 현실이었죠. 아마 이제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습 소프트웨어는 학원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급한 검증된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소액의 학습 도구, 세 번째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사실 이 문제 작년부터 현장에 엄청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교육부가 작년 12월에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선정 학원의 심의 가이드를 내놨는데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학습 컨텐츠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학원이 심의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죠. 선생님들이 직접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검토하고 심의 자료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게 교사 업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한국교총도 작년 12월에 입장을 냈습니다. 교사에게 소프트웨어 검증 책임을 사실상 떠넘기는 구조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 어떤가요? 선생님들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에듀테크 플랫폼 하나 쓰려고 한 달씩 또는 그 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이 대체 일정을 맞추느냐고 수업 계획을 미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스템으로 해결할 문제를 교사 개인한테 떠넘기지 마십시오. 이번 법 개정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잘 통과되고 잘 운용돼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감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업 중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울 때 또는 악성 민원이 폭주할 때 선생님들 그동안 얼마나 막막하셨습니까? 동료들에게 피해 줄까봐 홀로 삭히고 버텼던 그 고통, 시스템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아주 의미 있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는 것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원 보호 장치를 별도 항목으로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건강권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저경력 교사에게 기피 업무를 몰리지 않도록 업무 분장 지침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렇게 말했네요. 교사 개인의 책임과 헌신만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현장에 당장 숨통이 트일 만한 실질적인 조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긴급 교실 안정 샘 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합니다. 예산은 작년에 3억 1,500만 원에서 올해는 8억 3,1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렸네요. 그리고 전직 교원과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18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나 수업 방해 활동이 터지면 최대 4주까지 인력이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의 학급 운영과 학생 중재를 돕습니다. 선생님, 이제 위기 상황을 혼자 온몸으로 막아내지 마십시오. 교권보호는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긴급지원 서비스가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3월달이 되고 4월달이 되고 5월달이 되면 선생님들 가장 힘든 일이 어떤 거가 있나요? 가장 힘든 학교 행사. 네, 바로 현장 체험학습이죠. 요즘 교육부가 저희 한국교총과 더불어 교원단체, 교원노조들과 함께 지금 현장 체험학습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교총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 구성원 중에 선생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현장 학습을 가냐
안 가냐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만 반영돼서 학운위에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 사정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 그 학교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 하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다음 연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학습을 가는 학교도 있고 현장학습을 안 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는 현장학습을 다른 형태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나가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학교는 세 가지가 꼭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아주 간편한 행정 업무입니다. 행정 업무를 매우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현장 체험학습이니까 학습의 효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현장 체험학습을 나가게 되는 학교라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총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충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요. 오늘 브리핑 어떠셨나요? 선생님들의 마음이 조금 뻥 뚫리고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주진 못하지만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톱니바퀴는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교총이 선생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새학기 교실에서 가장 빛나는 분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브리핑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시원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